2025년 3분기 하이브의 실적을 집중적으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2025년 3분기 바로 이 숫자입니다. 마이너스 422억 원. 글로벌 슈퍼스타들을 키워낸 바로 그 하이브가 분기 영업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투자자라면 당연히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되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왜 갑자기 적자로 돌아선 걸까요? 그런데 이 적자의 원인을 파악하기 전에 먼저 하이브의 본업, 그러니까 핵심 사업이 어땠는지를 좀 봐야 합니다. 이게 아주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이번 적자는 본업이 부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아티스트를 중심으로 한 사업은 그 어느 때보다 탄탄했거든요. 자, 앨범 판매량부터 보시죠. 세븐틴 유닛은 K-팝 유닛 초동 신기록을 세웠고요. 보이넥스트 도러는 3년 연속 밀리언셀러, 투어스도 꾸준히 성장하고 있죠. 심지어 코르테스라는 신인 그룹은 데뷔하자마자 2025년 데뷔 그룹 중에 초동 1위를 차지했습니다. 르세라핌은 빌보드 핫 100에 진입하는 성과도 냈고요. 한마디로 정말 막강합니다. 공연 쪽은 더 대단합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작년 3분기 대비 공연 매출이 무려 3배 이상 늘어난 2,450억 원을 기록했어요. 방탄소년단 진, 세븐틴, 엔하이픈 같은 주요 아티스트들이 대규모 월드 투어를 성공적으로 진행한 덕분이죠. 자, 그럼 여기서 진짜 궁금해지는 거죠. 앨범도 잘 팔고 공연도 역대급인데 도대체 왜 영업 손실이 났을까요? 그 많은 돈은 다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그 해답은 바로 투자에 있습니다. 이건 사업 실패가 아니에요. 오히려 하이브의 글로벌 미래를 위한 아주 계산적이고 또 공격적인 투자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그 내용을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죠. 이 대규모 투자의 핵심에는 바로 하이브의 글로벌 전략, 멀티홈, 멀티 장르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해서 한국 시장, K-팝이라는 장르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미국이나 일본 같은 주요 음악 시장에 직접 들어가서 그 시장에 맞는 현지 아티스트를 만들고 음악 장르도 다양하게 확장하겠다는 아주 큰 그림입니다. 그리고 이 전략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여주는 좋은 예가 있습니다. 일본 기반의 N팀은 일본과 한국 양쪽에서 동시에 밀리언셀러를 달성했고요. 미국 기반의 캣츠아이는 K-팝 시스템으로 만들었는데도 그래미 후보에 오르고 북미 투어를 매진시키는 등 서구 주류 시장에서 완벽하게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이 캣츠아이의 성공은 굉장히 의미가 큽니다. 하이브가 가진 아티스트 제작 시스템이 세계에서 가장 큰 음악 시장인 미국에서도 통한다는 걸, 그리고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는 걸 제대로 증명해낸 거니까요. 그리고 하이브의 도전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라틴 아메리카 시장에도 과감하게 진출했죠. 산토스 브라보스라는 신인 그룹을 론칭하는데 상당한 초기 투자를 했고 결과는 어땠을까요? 데뷔 콘서트 1만 석이 단 2시간 만에 매진됐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아티스트 IP에 대한 투자 이야기였고요. 하이브가 돈을 쏟아붓는 또 다른 중요한 곳이 있습니다. 바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을 위한 팬 플랫폼 위버스입니다. 하이브의 매출 구조를 보면 앨범이나 공연처럼 아티스트가 직접 참여하는 매출이 약 66%를 차지합니다. 하지만 나머지 34%는 MD 상품이나 라이센싱, 그리고 바로 이 위버스 같은 플랫폼에서 나오는 간접 참여형 매출이에요. 이 부분이 앞으로의 성장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위버스는 아주 잘 성장하고 있습니다. 3분기 월 평균 활성 이용자 수가 360만 명을 넘어서면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죠. 기존 아티스트들의 활발한 활동에 복귀한 방탄소년단 멤버들까지 합류하면서 플랫폼이 그야말로 활활 타오르고 있습니다. 게다가 중국 시장으로도 발을 넓히고 있습니다. 중국 최대 음원 플랫폼인 QQ뮤직, 그리고 최대 이커머스 플랫폼인 티몰과 손잡고 중국 팬들이 더 쉽게 위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고 있죠. 자, 그럼 이 모든 투자가 앞으로 투자자들에게는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이제 재무적인 부분과 앞으로의 전망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분기 매출 내역을 한번 뜯어보죠. 음반 매출은 좀 줄었지만 공연 매출이 무려 200% 이상, MD 및 라이센싱 매출이 70%나 급증하면서 전체 매출은 오히려 크게 늘었습니다. 주요 앨범 발매가 상대적으로 적었던 분기였다는 걸 생각하면 이건 정말 대단한 성과입니다. 회사 경영진도 이번 비용에 대해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건 반복되는 문제가 아니라 북미 사업을 재정비하고 미래의 더 큰 성장을 위해 꼭 필요했던 한 번의 투자였다고요. 그럼 앞으로도 이렇게 계속 돈을 많이 쓸까요? 그건 아닐 것 같습니다. 회사의 계획을 보면 내년인 2026년부터는 투자 비용이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미 미국이나 라틴 아메리카 시장에 진출하면서 얻은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훨씬 효율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는 거죠. 결국 투자장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것일 겁니다. 하이브는 지금 단기적인 이익을 포기하는 대신 장기적인 글로벌 시장 지배력이라는 아주 큰 그림에 베팅을 했습니다. 이 거대한 승부수가 과연 성공으로 돌아올까요? 앞으로 몇 년 안에 그 결과가 드러나게 될 겁니다. 이 내용은 종목 추천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또한 투자 판단을 위한 근거 자료로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모든 투자 판단은 반드시 본인의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합니다.